들었어요. 아, 왜 남들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다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아, 그럼요. 손발 다 있고. 네.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번쯤은 잘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 차리게 됐습니다. 어떤 고민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 근데 이번에는 네. 제가 뭐 특별히 고민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 코칭권 당첨돼가지고. 그러니까 코칭받고 싶은 주제가 보장 분석이에요. 제가 뭐 아직 보장 분석을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또 제가 노력도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보장 분석이 사실은 가장 기본이긴 한데 기본인데 쉽진 않아요. 그럼 교육 때 우리가 한번 받았잖아요. 어쨌든 보장 분석에 대한 아, 저번에 그 흐름을 쭉 봤는데 네. 스타일이 어때요? 비교가 되나요? 차이가 있어요? 느낌은 네. 확연히 다르기는 해요. 근데 그 다르다는 그 표현을 그러니까 제가 설계사 입장 말고 예를 들어 총괄님이 강의를 하실 때 제가 이제 고객의 입장으로 저는 경청을 했어요. 내가 고객일 때 이분의 설명을 듣고 나는 과연 가입을 할까? 저는 그런 고객의 관점으로 봤거든요. 네. 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전문가 그 스킬이 고객일 때는 할 것 같기는 해요. 키워드를 좀 분석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 분석. 왜냐면 보장 분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하잖아요. 보장 분석이라고 하는 걸 중심의 주제를 놓고 그럼 누구한테 하나요? 보장 분석을? 뭐 고객. 아니, 고객이라고 하는 아. 것도 너무 광범위. 모든 모든 고객을 고객. 대상으로 하면 좀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메뉴판을 좀 좁혀보는 거예요. 네, 누구한테 할까? 지인? 뭐 병원? 뭐 지인도 하고 뭐 개척도 하고 하니까 네. 다 이걸 좁히려고 하니까 응. 나한테 보험을 의뢰한 분 누가 주로 의뢰를 하던가요? 지인도 있고 DB도 가끔 이제 처음에 DB 영업 잘 안 됐어요. DB 진짜. 영업 퍼미션 DB요? 그러니까 이제 뭐 5만 원, 6만 원 네, 주고 사는. 네. 간간히 와요. 많이 오진 않고 간간히 오고 병원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의뢰해요. 하기도 싫고. 개척은 쉽지 않죠, 사실. 근데 뭐 병원 인하우스도 개척이고요. 퍼미션도 개척이에요. 몸으로 뛰지 않는 것 뿐이지. 이 3번은 이제 개척이고 1번은 진짜 내 지인 관계. 관계를 통한 이제 영업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보장 분석이 우선하기보다는 그냥 뭐 믿고 하는 느낌. 그래서 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질문, 핵심 질문. 결국에 너 믿고 하는 건데 그 말이 그래서 너 믿고 하는 건데. 지인은 보통 그렇게 그쵸, 이야기를 그쵸. 하잖아요. 네. 지인은 보장 분석을 좀 딥하게 들어가거나 엄청나게 현란한 기술을 한다고 해도 태도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믿고 맞아요. 하는 네. 건데 굳이 나한테 이거 막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내 지인 입장에서는 너무 깐깐하게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 하나 질문할게요. 네. 그 지인은 모르는 분보다 더 디테일하게 한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부담이 되는 게 요즘에 느껴요. 이제 저는 진짜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 건데 내가 과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종신까지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분들하고 같이 간다고 나는 이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진짜 이런 그 신뢰를 어떻게 하면 잘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모르는 분보다 네. 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심적으로. 응. 그거는 지인 플러스 네.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그만두거나 이 사람을 고아로 만들어서 혹시라도 나한테 원망을 하거나 아, 네네. 그런 이제 심적인 부담이 관계가 맞아요. 네. 관계가 무너지거나 무너지거나. 틀어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들을 하기 싫어서 지인 영업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말은 지인 영업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주변에. 네. 네. 그리고 이제는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얘가 이렇게 말해서 나는 이 사람한테 말 안 했는데 이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로 연락이 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이 지인 영업은 네. 이 보험업에서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는 손님을 그렇죠. 그죠 뿌리칠 필요는 없잖아요. 안 받을 필요는 가뜩이나 없죠. 뭐 제가 뭐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정말로 그죠.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는 내가 먼저 지인한테는 말 안 하는 편이에요. 조금 부담이 돼요. 그게 지인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떤 장사를 하건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입소문 마케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네. 보험으로 네가 아는 사람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팀장님이라면 그거는 지인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 거면 안 알리는 게 맞는 거지. 나의 존재를. 맨 처음에 내가 여기 입사를 했어. 일을 해야 돼.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인 리스트였어요. 진짜 많이 쓰신 그때 동기가 최고 300까지 썼고요. 저는 사실 지인이 많긴 많았어요. 많기는 많았는데 보면서 내가 걸러. 미리 걸러. 그러니까 할 사람 안 할 사람,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그걸 미리 걸러 쓰면서 50년까지는 그냥 쑥 쓰다가 50년 이후로는 쓰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다가 쓰기가 싫어서 안 썼어요. 그래놓고 목록을 냈더니 제일 먼저 시엠님 말씀하시는 게 더 적어야 된다. 제일 처음에 딱 하는 말이 더 적어야 된대. 거기서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 그냥 지인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있으면은 쓰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꼼수를 피운 거죠. 최대한 있는 대로 다 썼다 그랬어요. 지인 진짜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는 없지만 해야 된다고 하면 고장 분석으로 그냥 접근을 네, 한다 맞아요. 그러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게 좋아요. 일반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도 보상 좋아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눈여겨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네.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 네.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요. 네. 긍정적인 느낌을 먼저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뭐 CI 보험이든 갱신형 보험이든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이 그런 네. 대표적인 상품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결국엔 사람 보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상품도 상품이지만 맞아요. 처음 대면하는 건 사람인데 자꾸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 자체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뀌어요. 네네.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방어 기제가 생기는 거죠. 이 얘기하면 내가 네네. 무슨 말을 쳐낼까. 첫 번째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는 안 좋은 아쉬운 점보다는 뭐 놓친 보험금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부터 약관을 조금 더 자세히 봐주는 쪽으로 상담을 조금 하는 것도 지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고요. 결국에는 지인이 아닌 사람도 결국엔 지인화가 되니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만 되게 분쟁의 요소가 있거나 혹은 내가 자주 맞아요. 판매하는 상품 네. 자꾸 이제 회사가 늘어나잖아요. 암치료도 한 군데서 판매했다가 계속 늘어나고 운전자도 마찬가지고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약관에 대한 부분들 이 회사가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세 개 회사를 비교를 해보니까 보험료가 저렴해서 그러니까 약관이 세 개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고객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희는 고장 분석을 하는 게 분석의 한 페이지를 약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한 페이지 정도는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거고요. 뭐 제가 사례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뭐 암 직접 치료에 대한 이 직접이란 단어를 해석하기가 이제 제안서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직접이란 범위를 이제 금감원에서 보도 자료로 발표한 게 있었어요. 직접은 요양 관련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내용을 딱 명시를 해놓은 게 있어서 뭐 입원비가 필요하시면 그냥 일반 입원비나 이런 형태로 고객한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면 좀 더 낫고요. 그리고 지인은 아까 이제 좀 부담이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반인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좀 좋으냐면 너무 잘해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거 지금 그게 잘해주려고. 공감이 되네요. 네, 너무 잘해주려고 지인이니까 더 봐주고 상품도 더 많이 비교해주고 오히려 과부하가 걸립니다. 네. 더 머리가 아프고 이 고객을 상대할 때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이스하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던 것도 네네. 지인이라고 하는 대상이 바뀌면 이게 진짜 맞나?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져요.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찌꺼기가 자꾸 쌓여요. 처리해내지 못하는. 그래서 지인이 가면 갈수록 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고객하고 동일한 에너지를 쓰세요.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쓰시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쉽진 않죠. 근데 의도적으로 계속 마인드셋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인이 만약에 문의가 들어온다? 근데 좀 복잡한 문제거나 내가 하는 영역에서 좀 많이 벗어난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개인 영업을 하는데 법인에 대한 걸 물어본다. 그럼 저는 그냥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차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차단을 할 줄도 아셔야 돼요. 제가 그게 어려워요. 왜 안 될까요? 고객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객이 없으니까 하는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아쉬운 거예요. 상담은 해야 될 것 같고 가망공이 지금 만들어요. 사실 고객이 없다 하더라도 네. 이거를 빨리 그 스킬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좀 성격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뿐만이 아니라 지인들한테도 제가 좀 싫은 소리를 못하고 정말 화낼 때는 성격이 다르긴 한데 그거 아닌 이상은 제가 손해보는 성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손해보니까 어쩌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저는 막 이해타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계산적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나만 맨날 손해를 보면 그 찌꺼기가 쌓이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그래서 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가 병나 이제. 병나서 어. 업계를 떠나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보내줄 건 보내주고 영업은 결국에는 심리 싸움입니다. 마음의 안정, 평온 찾으셔야 됩니다. 날카로움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룸이 있어야 돼요. 휴식도 잘 취해야 되고 고객 만날 때 맞아. 너무 또 딥하게 최선을 너무 다하면 그 이상을 또 보여줘야 되니까 또 무리를 하게 근데 돼요. 육체적, 응.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가 되려면 루틴하고 나한테 안 좋은 행위들, 늦게 잔다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흡연을 한다거나 흡연만 빼고 지금 지금 다 하고 있어. 내가 이게 그러니까 밸런스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잤어. 그럼 막 늘 피곤해. 근데 막 운전도 해야 돼. 할 수는 있죠. 근데 무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무리가 쌓이면 결국에는 나자빠지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 밸런스가 엉망진창이야. 이게 중요하네요 오늘. 이게 별 5개예요. 별 5개. 네네. 그럼 도장 분석보다 맞아요. 밸런스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잠도 별로 못 잤고 왜요? 요즘 잠 좀 못 자. 고민되는 일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분들이 뭘까요? 이런 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구체적으로요? 봅시다. 근데 알고 보면 저한테 이제 네. 도와주시는 분, 소개시켜 주신 분들이죠. 고마운 VIP 고객님들인데 이 VIP님들이 요구사항이 많아요? 은근 늘고 있어. 처음엔 아닌 척하면서 그럼 내가 생각하는 범주에서 좀 벗어나나 보네. 예를 들어서 나는 영업에 대한 보험에 대한 것만 이렇게 네네. 해주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 무리한 요구가 이 범주를 벗어나는 이 걸까요? 고객들이 요즘 똑똑해요. 조금씩 느려요. 본인들도 크게 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조금씩 저를 간본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걸 거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조금 고객이 실망할 수도 있겠죠. 거절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근데 거절은 총괄님도 좋은 거. 네. 승낙을 해주는 게 좋지 거절이 좋진 않잖아, 그죠? 좋다 나쁘다로 표현하면 그래도 부정적인 반응이 더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요? 말은 길게 하지만 결국에는 나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거절은 나쁜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안 좋은 이야기가 요만큼인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내가 혹시라도 안 좋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의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라는 게 같이 엮여서 붙어 있어서 앞에 상황을 장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네. 커지면 누구한테 부담이 나요? 나한테 부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은 부탁들도 나는 누적해서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런 고객이라고 하는 건 이 거절에 대한 작은 거를 내가 쳐내지 못하니까 찌꺼기가 쌓이는데 고객이 늘어나니까 찌꺼기도 더 많이 늘어나겠죠. 누적 찌꺼기도 있으니까. 이거를 걷어내야 되는데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부터 생각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고 거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도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빨리 얘기해줬으면 당신한테 부탁을 안 했을 텐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했을 텐데 근데 당신이 된다고 해갖고 내가 하루 이틀 3일을 기다려서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거절이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지금 소화를 할 수 있을지 하지 못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고객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네. 내가 이거에 대한 일들은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네. 시간 관계상 내가 좀 어렵다. 만약에 진짜 도움이 필요하면 이때 이후에 좀 진행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뭐 마감이 끝나고 내가 뭐 출장이 있으면 출장이 끝나고 주로 내가 근무를 쓴다 그러면 근무일은 안 된다. 끝나고 휴식도 취해야 되죠.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세요? 그때 달라요. 2시까지 할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9시간 출근해서 5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무는 언제?
그때그때 다르죠. 아 그래요? 그 병원 근무. 일주일에 한 번씩이었는데 이번 10월 달이 팀장님이 빠지면서 그쪽에 인원이 축소가 됐대요. 금요일 하고 네. 수요일 날 2번. 그럼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근무를 하면 근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9시부터 5시. 그럼 요거는 거의 루틴하네요. 그건 그냥 일단 네. 풀로 거기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제가 고객을 모셔오죠. 내가 오늘은 여기 병원 근무 날이니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럼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고객에 맞춰서 제가 장소를 정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병원에 고정으로 있으면 고객님이 불만을 안 가지죠. 아, 이분은 여기 고정 근무시니까 알아서 오시니까 저는 병원을 그냥 2군데를 할까 했는데 근데 병원을 2군데를 하려고 하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영업을 하다 보면 내 개인사도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병원에 있다고 이분들이 무조건 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제가 하려고 하니까 일하는 시간이 되게 없어요. 고객 그 시간, 미팅 시간이? 네, 미팅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되게 고민을 했어요. 아, 그냥 병원만 할? 그렇다고 병원에서 계약이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확실한 고객이 저희는 어쨌든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수당이랑 직결이 되니 그러다 보니까 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아직 저의 역량,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실력이 좀 더 능숙하고 병원도 은근히 바쁘더라고요. 설계할 시간이 없어.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조금 한가할 것 같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줄 서 있어요 뒤에. 빨리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고객이 누군가가 이제 밀고 들어오면 부담을 느끼시는군요. 예를 들어서 줄을 서 있는다거나. 그분들 기다리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미안한. 네, 미안한 거죠. 그게 부담을 느낀다는 의미예요. 네. 그렇게 해도 처리 속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분주하다고 처리 속도가 늘어나진 않아요. 병원이. 청구를 어떻게 해요? 기계로 하나요? 아니면 청구요? 스캔 떠서 팩스로 보내요. 하나요? 네. 그 일련의 과정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급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업무 처리를 기계가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상담하시는 분 뒤에 대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분들도 그 병원 진료를 대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 끝나면 바로 연락 드린다고 명함을 먼저 드리고 저는 서류를 그냥 먼저 받아요. 먼저 받아가지고 이분 끝나면은 서류 미리 준비해놨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30분이 될 걸 20분, 10분을 제가 조금 줄여요. 줄이면서 어떻게 세일즈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 줄이는 것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만 네. 아직까지는 스킬이 거기까지야. 그러면 청구 대행인이잖아. 그러면 보험 설계사가 아니고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업무에 대한 거를 줄이고 어쨌든 시간을 쓰고 밸런스가 자꾸 무너지는 게 고객한테 한두 걸음씩 뒤로 자꾸 밀려나요. 사람들한테. 자, 아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에 있으니까 고객이 일로 찾아온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우, 좋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는 왜 고객이 찾아왔게? 본인이 병원 진료 음.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들 번거로움을 청구를 저한테 한 거잖아요. 고객이 내방 내원한 내원, 게 네. 있고 그죠? 네. 두 번째는 본인도 여기서 이동할 수 없다라는 확실한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당당하게 고객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영업을 하셔야 돼요. 그 상황을 누가 외부 환경이 만들어주긴 했지만 그런 태도로 응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네가 오던지 나는 시간이 이때밖에 안 된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래서 제가 밸런스를 체크를 할 때 요일별 업무 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건 한편으로는 뭔가를 진행하기 불안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 맞아요. 나는 네. 뭔가 변수가 생길 것 같은 느낌만 갖고 있는 거지 변수가 안 생기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점하지 못하는 거야. 오늘 같은 날짜 내가 선점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계속 선점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점을 하는 거잖아. 어쨌든 아, 네네. 그런 태도로 밀고 가야 밸런스가 맞춰진다. 요겁니다. 요 로직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환경과 내가 갖고 있는 심적인 불안감, 내 습관 네. 그걸 결합을 시키면 해법이 보여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 근데 또 이제 희망 고문을 아니 하루 해야죠. 그래도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죠. 늘 고민했던 거니까. 네. 근데 원인을 알았잖아요. 네. 측정이 가능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측정을 한 겁니다. 측정. 밸런스가 무너지는 이유. 이런 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 잠을 못 자거나 아니면 뭐 술을 드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보장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오늘 밸런스하고 차단. 밸런스하고 차단. 그거 두 개가 돼야지 그게 다 될 수가 있어. 밸런스는 일하는 시간을 미리 선점을 하세요. 선정하고 사람들을 맞추세요. 근데 선정해놔도 변수가 많아. 맞춰주지 말라는 거야. 너무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다 중요 별표를 쳐놓으면 내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소득의 안정화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네. 계약이 있고 네. 1차 상담이 있고 지인하고의 그냥 뭐 식사 자리가 있어. 근데 이게 갑자기 동일하게 들어왔어. 너 그날 되니? 이렇게 이게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동시에 문의가 들어왔어. 어. 예전 같으면 얘도 신경 써줘야 돼. 얘도 중요하고 일단 여기서 얘도 중요한데 다 중요하지만 네. 1차 상담은 일단 맨 끝이야. 그러니까? 이건 답이 나왔어. 3위. 네, 이건 3이야. 근데 이제 지인이냐 계약인데 지인도 근데 계약 확률이 있는 거예요? 지인은 이제 계약을 한 사람이에요. 계약을 이미 한 사람? 이미 한 사람. 얘는 이미 한 사람. 고객 관리 차원이고. 고객 관리 차원. 뭐 추가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거고.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왜? 계약 상담이니까. 계약 상담인데 네. 100%는 아니니까 100%는 아니니까. 어렵다. 어려운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계약자가 1순위. 지인이 두 번째. 지인이 두 번째. 지인 관리가 두 번째. 왜냐면 이거 네. 설명드릴게요. 나한테 이미 가입을 한 고객은 맞아. 근데 너무 죄송해. 네. 너무 죄송하지만 계약 한 번 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환수라는 어마무시한 리스크가 있잖아. 관리 잘해줘야 되잖아요. 네. 이분이 본인이 마음 상해서 해약하고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또 소개도 할 수 있고 그런 리스크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분한테 제가 충분한 사정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구야? 제가 오늘 이게 계약할 상담 고객 약속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겹쳤는데 양해를 제가 먼저 이분한테 먼저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계약자는 나랑 우선은 친분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설득을 한다고 해도 나를 아는 분보다는 네. 좀 이제 확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그렇게 어려운 할 것 같아요. 만큼 망언을 하시네. 네. 맞아. 이거를 왜 내가 그런 표현을 하냐면 격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각인을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소개팅을 해. 근데 소개팅 여한테 내가 오늘 소개팅이 있는데 너무 웃기다 이거. 네. 네. 내가 오늘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너를 만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소개팅녀한테 내가 다른 소개팅이 있어서 너 소개팅녀를 오늘 좀 만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너 사진을 보니까 뭐 이쁘지가 않아.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나보다 더 이 사람이 중요한가? 되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망언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더 좋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개팅을 2번 한다는 거를 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죠. 뭐로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계약할 사람 만난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라고 내가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계약자는 저녁에 만나고 얘는 점심에 만날 수도 있고. 시간을 다르게. 그렇죠. 시간 조율을 해서. 네. 그러니까 둘 다 만족시키는 상황을 늘 가져가셔야 돼요. 영업사원들은. 마인드는 그래요. 마인드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 시간만 된다 그래. 예를 들어서 이분 1시 둘 다 이 시간만 된다 그래. 그럼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네. 많이 겹칠 수도 있고 이 화법 하나에 사람들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게 안 생기게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어려워요, 근데 그건 진짜. 근데 늘 겹치더라고. 맞아요. 만약에 제가 질문을 지금 현재 네. 빨리 정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거 나중에 정했을 거예요. 일단은 아직까지 좀 생각을 해보고 누굴 만날지 관심법이 있으시나? 네. 하도 상담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알았어요? 누군가 자꾸 푸시를 하면 내가 하게 되어 있어요. 지시를 내려요. 고객한테도 지시를 내리면 하게 돼 있어요. 고객님 1시 괜찮으세요? 2시 괜찮으세요? 근데 네. 총괄님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님 몇 시가 괜찮으세요가 아니라 음. 내가 정해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다니까. 그러면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까요? 고객님 시간이 언제 괜찮으세요? 물어봤어요. 저 오늘 26일 네. 11시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나는 이미 미팅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고객이 내가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괜찮은 시간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얘는 11시에 약속이 있대. 네. 그럼 고객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럼 처음부터 그쵸. 가능한 시간 알려주지. 왜 2번, 3번 말하게 하냐. 혹시 다른 날은 안 되시나요? 갑자기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그래서 네. 먼저 선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후에 가능한 요일은 언제. 맞아요. 오전에 가능한 요일은 언제. 그거 영상 한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봤던 거. 최근에 네, 올린 최근 것 거 중에 봤어요. 있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거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번 봤어요. 그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2번 봤어요. 네. 근데 2번 봤는데 왜 이렇게 실행이 안 되지? 무료로 봐도 그래. 아 그렇죠. 맞아. 사람이 공짜 좋아하면 안 돼. 아니 농담인 줄 알아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 정리를 할게요. 이제 네. 밸런스에 맞추는 거는 내가 네. 먼저 내 시간을 선점한다. 내가 일하는 시간, 내가 중요도, 우선순위를 정한다. 네. 이 정도만 음, 2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단하는 거는 이걸 기반으로 내가 정해진 일정, 그 다음에 업무 범위, 그리고 거절은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좀 각인을 하시고, 제가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 네. 차단이. 이거는 성향 차이예요. 죽어야 돼. 차단해야 돼.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뭔가를 나한테 부탁을 하면 네. 내가 거절하기가 쉽겠어요? 근데 다 그거를 수용을 하면 나중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맞아요. 너 다 받아갔잖아. 다 승인했잖아. 맞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너 왜 이제 와서 결과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음, 이거는 10월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1월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만 받아주는 거지. 이해돼요? 이해는 했는데 반만 받는다는 네. 그런 게 어디까지인지가 딱 여지만 남기면 딱 돼. 여지만 영업사원은 남기라고요. 칼 차단은 하면 안 돼. 내가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뭐 하고 얘기해서 네. 딱 칼 차단을 해버렸어. 이 자식 다시는 안 봐요. 그렇지. 한 구석탱이는 여지를 남겨두고 계속 음. 소통을 하면서 맞아요. 결국에는 네. 가져가는, 그러니까 영리함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중심은 내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나 자신이 똑바로 서야 어쨌든 일을 지속할 거 아니에요. 네. 서두에 얘기했던 고민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 가족, 뭐 고객, 뭐 기타 등등 쭉 나열을 하시면 네.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더 나으시고요. 네. 근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부담이죠. 천냥비 진짜 갚아요. 그 이상도 갚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원하시는 목표, 월납 보험료로 따져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목표하세요? 이게 저는 이제 처음에 입사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기본급이 없고 네. 내 사비로 영업을 해야 되고 어쨌든 뭔가 뭐 내가 이렇게 쌓아놓지 않은 네. 상황에 무턱대고 맨땅 헤딩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인 최소치를 제가 잡은 게 처음에 입사할 때는 50을 꾸준히 하자.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은근히 내 사비가 많이 나가는 거야. 경제적 생활도 해야 되고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50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70으로 올렸어요. 근데 70으로 하니까 어디 명함을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너무 잘하는 분들 주변에 많으세요. 보험 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이 100이야. 여기서 말하시는 거는 뭐냐면 네가 그래도 100은 해야 최소한 내가 어디 가서 보험 한다는 최소한의 명함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100은 해야지. 어떤 회사를 들어가도 그래도 300은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못해도. 근데 일반 직장인은 300을 벌어도 그렇게 큰 지출이 적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 300 버는 거하고 500 이상은 그래도 벌어야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는 어쨌든 이 일을 선택을 한 게 돈을 많이 벌려고 온 건데 그래도 기본 100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한데 욕심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100을 뭐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 한 거를 100 축하를 해주셔갖고 근데 뿌듯하긴 했어요. 좋죠. 제가 3개월을 못했어요. 아프기도 했고 일도 못했고 네. 하기도 싫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삼성에서 옮겼잖아요. 처음에 너무 멘붕이 많이 온 거예요. 좀 처음엔 적응이 좀 안 됐어요. 근데 그때는 좀 사무실에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고객 약속이 있으면 나가는 건데 약속 아닌 이상은 딴 데 갈 데도 없고 일단 여기 시스템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본인들 일만 바쁘지. 처음에는 나를 그렇게 꼬시더니 직원이 없으니까 막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게 꼬시더니 막상 오니까 본인 일만 하니까 여기는 좀 교육도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약속 잡아가지고 그래요. DB 왔다가 메리츠 왔다가 그 교육 솔직히 영상으로도 볼 수도 있고 팜플렛 줘도 나도 뭔 말인지 알아는 들어. 하지만 내가
종이로 보는 거 하고 그분들 매니저님 오셔가지고 설명 듣는 거하고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듣는 건데 언제부턴가 좀 짜증났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컴퓨터 그 내 자리에 좀 이렇게 그런 시간이 많이 하면서 쪽팔린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조용히 짐 싸고 왔잖아요. 그래서 후폭풍이 좀 있긴 했는데 3개월이 진짜 그런 월급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번뜩 깨면서 이러면은 내가 때려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나를 믿고 해준 고객들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돈 몇 푼 벌려고 이 사람들 계약만 해놓고 내가 설계사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세상에 말은 고객님과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얼굴이 천년이니까 너무 내 자신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다시 영상 시청하고 여관 방송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남들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다 눈, 코, 입 다 있잖아요. 그럼요. 손발 다 있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번쯤은 잘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 차리게 됐습니다. 본인의 목표를 뭐 100도 좋지만 진짜 50 정도? 네. 낙폭이 심하지 않게 네. 이거를 1년간 지키면 1년 버텼어요. 힘들게. 그러니까 1년 이제 네. 버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앞으로 50을 병원 시장이든 여기에서도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00만 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도 아까 얘기한 대로 뒷단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고객을 줄 세우고 뭐 언제 오라고 하고까지는 있는데 영리한 영업 루트가 없는 거예요. 방식이. 이 50을 네. 목표를 삼았잖아요. 50은 그냥 기본. 그러면 목표는 100만 원. 네. 50은 이제 기본. 머릿속에 가긴 하고 네. 내가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걸 10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할까? 저희도 병원 시장 오래 했어요. 분명히 공간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코칭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밸런스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칭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